안녕하세요. 서구청 평생학습관 명화로 배우는 서양미술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2강 선사시대 미술, 구석기 시대 미술하고 신석기 시대 미술을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먼 옛날부터 자신의 생각을 조형적으로 전달할 줄 알았는데요. 알로이스 리글의 언급대로 예술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욕구에 의해서 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인들은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적 바람에서 동굴에다 벽화를 그렸고, 신석기인들은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왜곡된 몸의 비너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1강에서는 먼저 이제 구석기 미술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석기 미술을 대표하는 동굴벽화, 그 다음에 이런 비너스상, 이렇게 이제 조각하고 이제 회화,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크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제 구석기 시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말하는 시대를 이제 선사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역사 이전의 시대, 문자라든가 어떤 이제 기록이 없던 시대의 얘기고, 미술에서는 원시미술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역사에서는 선사와 원시는 조금 다르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시대는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던 석기 시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미술적 관점에서 인간이 미술이라는 것에 눈을 떴던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원전 25,000년경 장식용 미술이 아니라 자연. 이 자연은 뭐 저희가 이렇게 풍경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라 뭐 이제 자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자연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힘을 통제하려는 주술적 목적에서 제작했다. 여기서 이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마법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구석기인들한테는 구분이 되지 않았던 어떤 시기입니다. 크게 미술에서는 회화, 조각, 건축, 이렇게 미술의 영역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것이고요. 신석기에 가서는 이제 공예 부분을 같이 볼 것입니다. 회화는 기원전 15,000년 전에 그려졌다고 하는 대표적인 알타미라 동굴벽화, 라스코 동굴벽화, 퐁드콤 동굴벽화가 있습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1879년에 스페인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요. 퐁드콤이 그 다음에 1901년에 남프랑스에서 발견됐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1940년에 남프랑스에서 발견되었고요. 빌렌도르프 비너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너스라는 이름을, 로셀의 비너스, 이렇게 비너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몸집이 이렇게 풍요로운 여인상을 구석기인들은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미술 용어로는 무슨 비너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비너스란 말은 저기 고대 그리스 아프로디테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너스는 굉장히 날씬하고 예쁘고 그런 여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경우는 지모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대지의 신을 의미하고 있지요. 본래 아프로디테의 어원을 보면은 대지를 다스리는 여신이자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지중해 일대에 널리 숭배되었던 지모신의 이름이지요. 자, 여기서 여성의 생리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젖가슴하고 이렇게 풍만한 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여성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잉태할 수 있다라는 여성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또한 이제 여성의 이런 몸이 무언가를 잉태하고 출산하듯이 우리의 이제 대지, 땅도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터전이죠. 그래서 신화에서는 그것을 어머니, 즉 여신, 모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다고 보고 있지요. 인류의 가장 큰 오래된 염원이 풍요하고 다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으로 보자면 뭔가 인간이
집 같은 형태 혹은 어떤 건축물의 형태를 만들었던 게 5,000년 전부터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신석기 시대 거성 문화의 대표적인 스톤헨지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고인돌 같은 경우는 청동기 시대 문화로 많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미술을 통해서 문자가 없던 그 당시의 기록들이나 어떤 사회 시대상들을 볼 수 있도록 이 미술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속학이나 민족학, 인류학적 부분들에서는 이 미술로 남겨지는 이런 기록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시미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시적 사회라는 것, 원시적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문자라는 건 문명사회를 의미하죠.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도시나 국가를 이루지 못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유목적 생활, 동굴 생활을 통해서 이동을 많이 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미술은 역사적으로 크게 나눈다면 구석기 시대 미술하고 신석기 시대 미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중석기 미술이 있는데 이 중석기는 대부분 구석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어떤 표현, 인간의 욕구가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손바닥 각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인간의 지금 우리의 손바닥 모양하고 똑같은 자국이 동굴벽 곳곳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손바닥 각인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손을 펴서 여러분들 한번 손을 한번 봐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이런 손의 모습하고 지금 여기 동굴 바닥에 있는 손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손을 원래 이제 인류학에서는 이 손자국이 처음에 남성의 손으로 많이 주술사 또한 남성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의 고고학자 여러분들이 이 손자국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엄지, 검지 이런 손가락의 크기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길이의 비례를 조사한 결과 32개의 크기와 손가락을 비교를 했답니다. 그 중에 24개가 여성 것일 확률이 높고 나머지 또한 소년의 것일 확률이 높다라고 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동굴에서 그림을 그렸던 대부분 벽화 옆에 이런 손자국이 지금으로 치면 사인 비슷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던 행위의 주체가 여성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런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 미술의 한번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우리가 이제 구석기인들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구석기인들이 미적 감상을 목적으로 어떤 그런 동굴벽화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무시무시한 혹은 그런 대단한 들소라든가 사슴 이런 것들을 그렸을까 보았을 때 그거는 다분히 주술적 의미로 그렸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연 그대로 사람이 손이 가해지지 않는 걸 이제 원시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술은 여기서 그려진 거는 그래서 구석기 시대 안에서도 미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어떤 행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생존을 위해서 미술작품을 이용했던 것인데 여기서 생존이란 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다면 들소라든가 사슴을 그린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그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짐승이 창에 막는 이 창이 지금 생각하는 쇠창은 아니겠죠. 나무창 같은 걸 나무를 뾰족하게 한다든가 돌을 뾰족하게 이렇게 떼어내서 창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냥감에게 던지는 연습을 무수히 합니다. 그러면 구석기인들은 사냥감의 영혼을 뺏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요. 이러한 행동은 사냥 시에 느끼는 두려움, 공포를 줄이기도 했고요. 또 사냥 시에 실제로 그림 속에 있는 들소를 창을 맞히는 훈련이 실제 마술 같은 효과가 생겨서 훨씬 더 사냥을 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미술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는 프랑스 도르도뉴 지방의 라스코 동굴벽화와 북부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책 교재 14페이지에 이제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16페이지까지 이렇게 선사시대의 미술 문명의 시작하고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15페이지에 보면은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굴벽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요. 알타미라 동굴벽화가 먼저 발견이 됐었습니다. 1879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마르셀리노 디 사우트롤라라는 어떤 인류학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북부 알타미라 동굴을 탐험하게 됩니다. 어른의 눈에는 이제 동굴이 낮기 때문에 천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린 딸이 들어갔을 때는 천장 입구가 들소로 가득 그려져 있어서 와, 아빠 저게 뭐야, 저거 들소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상처 입은 들소라는 그림도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하지만 그 당시 고고학자들은 이 사우트롤라가 유명해지려고 사기를 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우트롤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우트롤라가 이제 거의 죽고 나서 이게 인정받던 시기가 오는데요. 아까 우리 말했던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를 위시로 한 뽕드콤 동굴벽화라든가 이런 게 남프랑스에서 많이 발견이 되면서 광물질이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몇만 년 전의 것이라는 판명이 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우트롤라는 위대한 고고학자, 최초로 이제 동굴벽화를 발견했던 고고학자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는 스페인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가 그 색채나 스타일이 지금 스페인의 어떤 예술 세계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프랑스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지 그 모양 자체가 비슷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약간은 그래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소와 사슴, 말, 돼지 같은 이런 것들은 좀 인간에게 크게 위협이 되는 동물은 아니죠. 이런 동물들이 바위의 울퉁불퉁한 느낌을 이용해서 반부조 형태로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코 동굴벽화는 194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때 잃어버린 개를 찾아서 나서던 두 소년이 개가 빠져있던 동굴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소년들에 의해서 이제 이 라스코 동굴벽화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 입구가 봉해져 있었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1만 7천년 동안 손상되지 않고 보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에 프랑스에서 라스코 동굴벽화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에게 이제 방문객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자마자 그 오랫동안 잘 보존됐던 동굴벽화들이 인간의 이제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산화탄소라든가 또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수분에 의해서 바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손상이 오게 되죠. 그래서 1963년부터는 이제 이 동굴벽화의 관람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알타미라 동굴벽화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동굴의 벽면을 그대로 가지고 그 틈내 다양한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동물 사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겹쳐져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죠. 엄청나게 이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길쭉한 동굴벽 안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어떤 이제 들소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확대된 모습입니다. 자, 알타미라 동굴벽화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인데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굉장히 세련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발견된 들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훌륭한 회화적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붉은색, 그 다음에 목탄 같은 색깔
색깔이 있는데요. 동물 뼈나 동물 지방을 태워서 만든 그 흐름을 가지고 채색을 했고요. 물감은 그 당시에 이제 흙이라든가 뭐 돌가루 이런 것들을 동물 지방을 태워서 같이 으깨서 함께 이제 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의 역사나 미술 재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구석기 미술의 시작, 굉장히 오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까지 자세히 어떤 미술적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이유들이 아까 우리의 주술이라든가 생존을 위해서 사냥감들을 잘 하기 위해서 실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또 굉장히 훌륭한 어떤 미적인 어떤 미술적인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전체 이제 들소의 모습입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 요거입니다. 동굴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곳에 어디는 머리만 그려져 있는 곳도 있고 또 혹은 겹쳐져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그려놨던 것들이 어쩌면 자기가 사냥했던 들소의 수를 기록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곳곳에 비슷하고 다양한 모양의 어떤 들소들이 수도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색채는 대체로 붉은색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존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상처 입은 들소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뭔가에 이렇게 창이라든가 뭐가 던져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랑스에서 발견된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여기 이제 사슴뿔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사슴은 물론 이제 사슴 고기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숫사슴의 뿔이 그 당시에 신성한 신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의 어떤 탈에 보면은 이 사슴뿔을 쓰고 있는 탈의 모습들이 간혹 그림에 남아 있거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 동굴, 이 안에 동굴 안에 들어가면 또 벽화가 있고 또 벽화가 있습니다. 이 우둘툴툴한 이런 동굴 벽에 이 곳곳에 참 잘 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티에르도 잘 살려서 입체감도 살렸고요. 거기에 큰 동물과 작은 동물의 어떤 비례를 통해서 어떤 원근의 표현들도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라스코 동굴벽화의 어떤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둘툴툴한 모습이 그대로 있고 어떤 선적인 라인이 잘 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벽화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지, 실제 드로잉 자체는 뭐 지금 시대로 말하는 양감의 표현이 제대로 나 있다기보다는 선묘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라스코 동굴 벽화 계속 이렇게 사슴 나와 있고 이렇게 들소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여 있고 여기가 동굴 또 저쪽에 입구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이제 검은색의 어떤 그 들소의 약간 검은색의 느낌이 나는 들소의 모양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다리의 근육의 흐름이라든가 동새들 또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막 뭔가 숫자 같은 표시가 나 있죠.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잡은 숫자를 기록했다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던진 횟수, 자기가 몇 번을 던졌더니 어느 부위에 얘가 맞았더니 죽었다, 이제 이런 후세를 위한 교육용으로 또 사용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라스코 동굴벽화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곳곳에 다양하고 아름다운 황토색을 읍겨서 만든 다양한, 그 안에서도 색의 채도라든가 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잘 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창 같은 모습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 우리 오래된 미술 교과서라든가 저희 교재에도 이 말의 모습이 나와 있지요. 자, 이것도 이렇게 석탄 같은 걸로 이렇게 드로잉을 한 다음에 여기 안에 이렇게 채색을 좀 채웠습니다. 이게 튀어나온 부분을 잘 살려서 채색해서 사실은 뭐 명암법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입체적인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인이라든가 이런 동새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숫자를 표시한 듯한 혹은 창의 느낌이 나는 이런 그 선적인 느낌이 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람의 표현들은 굉장히 동물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자세히 그릴 수 있는 거에 비해서 사람은 이제 지금 요즘 애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떤 쫄라맨적인 어떤 그런 단순한 형태의 사람의 모습들이 막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슴이라든가 뭐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죠. 여기 보면은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어떤 창의 느낌, 활의 느낌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석기 시대의 미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냥의 방법들, 사냥의 도구들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뭐 들소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양.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람의 모습이겠죠.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들소를 그린 거에 비해서 사람의 표현은 뭐 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손발을 보면 왠지 새, 의인화해서 새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보면 또 여기 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냥감 외에는 굉장히 어떤 단순하고 원시적인, 전형적인 원시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조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책 14페이지에도 빌렌도르프 비너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빌렌도르프는 그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빌렌도르프에서 출토됐기 때문에 이제 빌렌도르프 비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의 손바닥 크기 한 11cm에서 12c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여러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어떤 작은 자기 수호신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어떤 지모신에서 왔듯이 그 비너스라는 어떤 로마어에서 만들어진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비너스라는 이름은 일종의 지모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인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얼굴은 표현이 안 됐습니다. 거의 표현이 안 됐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풍만한 가슴, 엉덩이, 이게 이제 일종의 다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또 이제 발견된 로셀의 비너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셀의 비너스 같은 경우는 아까 빌렌도르프 비너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 커졌습니다. 43cm 정도 되니까. 그리고 아까는 완전한 환조라는 건 뒷모습까지 다 조각이 되어 있는 걸 환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쪽 면만 되어 있는 게 이제 부조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얼굴은 잘 묘사가 안 돼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 표현이라든가 어떤 이제 이런 그 하반신의 모습들이 조금 더 비례에 맞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러셀의 비너스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이 뿔에, 아까도 말했지만 뿔이라는 건 서양에서 일종의 신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연의 신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뿔에 나 있는 이 선들을 숫자를 세봤더니 13개의 선이 있다고 합니다. 달이 초승달에서 만호로 변할 때까지 나타내는 날짜의 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요. 고대 신화에서, 서양 신화에서 다른 여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과 같은 의미를 하고 있고, 물이자 토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도 고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이 뿔에 갖고 있는 풍요, 다산, 그 다음에 신의 상징으로서 자연스럽게 뿔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뿔을 그린다든가 솥뿔을 그린다든가 혹은 그런 탈을 쓴다든가 이런 건 일종의 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도 다양한 지역에서 러시아 동강 코스탄티 유역에서도 구석기 유적에서 많은 비너스들이 나왔는데요. 뭐 빌렌도르프 비너스하고 비슷한 형상도 있지만 이렇게 날씬한 형상의 그 비너스상들도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대부분 임신한 듯한 모습들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자,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피카소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스케치를 합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자신이 알타미라 동굴벽화의 들소를 보고 나서 자신도 들소를 그린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실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석기인들의 그림에 정말 너무나 폭 빠져버립니다.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였기 때문이죠. 구석기인들이 이렇게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굉장히 현실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카소가 이렇게 알타미라 동굴벽화를 다녀온 후로 피카소의 황소 시리즈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렸던 피카소의 최초의 어떤 드로잉들이 이렇게 판화 연작으로 쭉 나오면서 현재의 피카소의 어떤 추상 미술의 형태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문화라든가 문명들은 새로운 문화와 문명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석기인들의 미술이 이제 중석기를 거쳐서 신석기로 갑니다. 그래서 구석기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 신석기로 거치면서 이제 그 지구의 기후도 변화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거는 이제 2편에서 신석기 미술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구석기 미술은 여기서 마치고요. 궁금한 것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우리 교재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역사적 흐름도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이상 선사시대 미술 2강 선사시대 미술 1편 구석기 시대 미술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2편 신석기 미술에서 찾아뵙도록 할 것이고요. 신석기 미술 마지막에서 구석기 시대 미술과 신석기 시대 미술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2편에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